여기 이제 대손회계, 그죠? 대손해상, 대손발생, 그리고 이제 해소한 경우, 요 세 가지 경우. 이래죠, 그죠? 요거. 여기 이제 대손의 이제 포인트, 핵심 요겁니다. 요 부분 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잖아, 그죠? 음관계. 요 음은, 한번 보세요. 내가 음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죠? 5월 1일 날. 음을 하나 받았는데 요 음의 만기가 만약에 3개월짜리다, 그죠? 요게 음을 내가 받은 날이죠, 그죠? 받았고 요 음의 만기가 8월 1일이랍니다. 그럼 이 음의 만기는 3개월짜리죠, 그죠? 3개월이 있으면 내가 이제 음에 대한 대금을 해소하게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6월 1일 날 한 달, 1, 2개월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요 1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다가, 은행이라든지 어떤, 그죠? 금융권에다가 이걸 음을 제시하고, 미리 돈을 미리 좀 땡겨 받는 거, 그죠? 이걸 우리가 할인한다 이라죠, 그죠? 깡한다 이랍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음을 여기 은행에다 제시하고 돈을 미리 좀 땡겨 받는다, 그죠? 돈을 내가 받잖아. 우리 음을 할인한다 이랍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간단히 은행이라 할게요. 금융기관을 요 2달분 이자 있죠. 여기 보면은 6월 요 2달분 이자만큼 은행에서 제하고 빼고 내한테 주겠죠, 그죠? 그 요 돈 얼마고 계산해 보세요. 요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럼 2달치 이자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요게 우리가 할인이라 이랍니다. 그래, 요 2달 이자 요것만 계산하면 너무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전부 요 3개월 이자도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요 음은 이자가 있는 음이다. 3개월 이자가 있다 이랍니다. 그래서 요 이자 요 3개월 내가 받는 이자니까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주는 이자니까 빼고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 그래서 요 받을 돈 얼마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자가 붙는 음이라 그랬으니까 3개월 이자는 더하고, 그죠? 2달 이자는 빼면 되겠죠. 그럼 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죠? 음의 그 액면 금액, 이 음은 음의 액면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다. 100만원짜리고 이 음의 연이율 1년간 이율 연이율은 12%다. 음은 그런데 이때 여기에 주어지는 게 은행 이자율, 음의 이자율은 12%고 요거는 이제 은행 이자율. 은행의 이자율은 15%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랬을 때 내가 받는 돈 얼마고, 그죠? 우리가 이 음에 대한 이자율은 12%인데 은행 2달분 이자율은 15%다. 요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3개월은 더하고 2달 빼면 되는데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 보세요. 먼저 요거 계산해 볼게요. 이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액면은 100만원. 이자 계산은 항상 요 이자는 원금은 액면. 요 액면에다가 이율은 우리 회계원리의 이율은 전부 1년 단위 이율이 나옵니다. 연이율 이렇게. 알겠죠? 연이율이 나오고 기간은 월로 주어지기 때문에 월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12분의 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죠? 월이니까 12분의 월. 그럼 액면은 100만원. 그죠? 100만원이고 요 음에 대한 이자율은 12% 그랬습니다. 그죠? 곱하기 0.12 12%. 그럼 3개월이니까 12분의 3 하면 되죠. 그죠? 요 계산하니까 100만원에 0.12 하면은 12만원에 3개월이니까 3만원 나오겠다. 그죠? 이자는 3만원이다. 그럼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3만원입니다. 그 100만원에 3개월 이자가 3만원이다. 그러면은 요 100만원에다가 원금은 100만원이지만은 이자가 3만원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요 8월 1일 날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에다가 3만 원 더해가 받아야 되죠. 그죠? 103만 원 받아야 되잖아. 만기에 받을 돈 이자가 있으니까. 그럼 요 103만 원에다가 요 은행에 두 달 이자 주는 거는 100만 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요 이자 부분 합해서. 그렇죠. 103만 원에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은행은 이날 되면은 그 발행인한테 103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자를 포함해서니까. 요걸 합한 이 103만 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15% 그랬죠. 0.15. 요 은행의 기간은 두 달이죠. 그죠? 12분의 2 이렇게. 요게 은행 이자. 알겠죠? 은행 이자. 그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 그죠? 요걸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2만? 예, 25,750원. 이 25,750원이라는 요 103만 원에다가 25,750원은 은행에 줘야 되죠. 주고받아야 되잖아, 내가. 그럼 받을 돈 얼마고? 그럼 요거 받을 돈 얼마고? 요거 우리가 실수금이랍니다. 실제 받는 돈 얼마고? 103만 원에다가 요거 빼고 나니까 받을 돈 얼마죠? 그렇죠. 100만 4,250원 받는 돈은. 그죠? 100만 4,250원. 요게 시험 문제. 요거. 그 계산을 두 번 하죠. 그죠? 이 100만에다가 우리 이자율 12% 3개월 3만 원 하고 요거는 더 하고. 그죠? 거기에서 두 달분. 요 103만에다가 이자율 15% 두 달 12분의 2 하니까 요 돈 나오잖아. 그 103만에다가 요거 빼고 나니까 요 돈 받는다. 그죠? 이래서 요걸 우리는 이자라 이랍니다. 이자. 이것도 이자죠. 이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할인료라 이랍니다. 이자입니다. 성격은 똑같다. 그죠? 이자인데 요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할인료라 이렇게 표현하고 답은 그만 실수금은 100만 4,250원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개 더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두 개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단기 손익. 자, 단기 손익 얼마고 요래 묻기도 하고 이 음을 우리가 은행에다가 제시하고 은행에 주고 내가 미리 돈을 땡겨 받았다. 그죠? 그걸 우리가 팔았다고 회계상에서는 팔은 걸로 봐버린다면은 처분 손익 얼마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단기 요 말 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손익과 처분 손익이 뭐냐? 요거는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죠? 처분 손익이고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이 거래 전체에서 발생한 이익이냐 이 거래로 인하여 내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하는 게 단기 손익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은행에다가 내가 음을 주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묻는 거고 요거는 이 거래 전체에 대한 손익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답을 찾는 방법 이러면 됩니다. 보세요. 내가 받은 돈 요거 받았잖아. 그죠? 단기 손익은 이 음을 얼마짜리였죠? 100만 원짜리잖아. 100만 원인데 받은 돈 얼마 받았죠? 100만 4,250원 더 많이 받았죠? 이익 받잖아. 4,250원. 요게 단기 손익입니다. 알겠죠? 단기 손익은, 단기 손익은 액면과 받은 돈 차이가 이 전체 거래의 단기 손익이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처분 손익은 내가 이 3개월 분 이자가 3만 원이죠. 3개월 이자가 3만 원입니다. 그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한 게 바로 처분 손익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3개월이잖아. 그죠? 요거는 몇 달이죠? 두 달치잖아. 요것도 이걸 우리가 통일시키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3개월이 3만 원이면 두 달은 얼마죠? 2만 원이죠. 그럼 나는 두 달분 이자라면은 우리가 받는 이자는 2만 원인데 결국 내가 받을 돈 2만 원인데 은행에 준 이자는 이거 줬잖아. 그죠? 내가 2만 원 두 달분 이자 2만 원인데 은행에는 2만 5,750원 줬으니까 내가 준 돈이 더 많죠? 5,750원 더 많이 줬죠? 손해봤다 5,750원. 요게 처분 손익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반복만 하면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결국 요거 구하고 나면은 요 실수금 구하고 나면은 다 답이 나오잖아. 그죠? 100만 4천원 요거 이제 구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액면과의 차액은 단기 손익이다. 요거 차이인데 요거는 석 달이고 요거는 두 달이니까 3개월분이고 두 달이니까 요걸 맞춰줘야 되니까 그죠? 두 달분 하면은 2만 원이니까 2만 원인데 25,750원이니까 5,750원 내가 더 줬으니까 손해봤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처분 손익이라 이랍니다. 요거.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게 각각 한 번씩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렵잖아. 약간 복잡잖아. 그죠? 근데 이게 또 한 번 나오고 이것도 한 번 나왔죠. 그죠? 이게 3번 나왔습니다. 실수금 묻는 거. 요거는 알아야 되겠다. 그죠? 요거 한 번씩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하고. 요게 그리고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외상 부분에서 핵심은 끝나버리잖아. 그죠? 대손관계는 이거. 그죠? 에 대한 할인은 이거. 요거 하고 나면은 외상 부분은 뭐 더, 그죠? 요거 조금 더, 살만 조금 더 붙이면 되죠. 조금만 더. 자,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교재 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 좀 추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요 교재는, 앞으로 좀 돌아와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외상을 먼저 했죠. 주식을 먼저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돌아오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저기 125쪽입니다. 125쪽 한번 보세요. 125페이지. 지금 이제 이걸 이제 핵심은 요거고 책을 보면서 조금 이제 보충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한번 보세요. 125쪽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그죠? 뭐 핵심이 수취채권 안에 대여금이 들어갑니다. 그죠? 수취채권이다. 아래 보면은 아래 쭉 보면서요. 매출채권 하는 말 보이죠? 그죠? 매출채권은 뭐와 뭐를 더한 거다. 시작.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알았죠? 요거 두 개 묶어서 매출채권이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아래 매매 할인, 뭐 거래 할인 나옵니다. 그죠? 수량 할인, 그 1번과 2번은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단 말만 들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 풀빵 10개에 1,000원 한다. 1,000원, 10개에 1,00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요 10개에 1,000원인데 요 1,000원 주고 그죠? 1,000원에 11개, 한 개 더 가져왔다.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또는 10개를 사면서 100원을 깎았습니다. 900원.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원래 이제 표준 가격이 10개에 1,000원인데 내가 1,000원에 한 개, 11개 받아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요걸 10개 사면서 돈을 100원 깎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는 수량 할인이다. 요거는 우리가 그게 거래 할인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이거는 요게 취득 원가니까 뭐 그 자체가 우리가 거래 시점에 인식되기 때문에 별도 회계처는 없습니다. 그 다음 126조에 보면은 그 3번 나오죠. 그죠? 매출 환입이다. 환입에는 팔았던 게 불량품에서 돌아오는 거 환입이라 이랍니다. 값을 깎는 걸 뭐라 하죠? 애누리. 그죠? 애누리랍니다. 매출 할인이라 하는 것은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건데 요 할인이라는 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결제할 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고 요 주문한 물건이 우리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도착하면은 요 자재과에서 물건이 맞나 틀리나 검수를 하죠. 그죠? 요 이상이 없으면은 결제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죠? 요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회계상 전혀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부에 우리가 이 자체는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 물건이 도착했다. 요 도착했다면 이제 상품이 물건이 왔죠. 그죠? 그러면 상품이 왔으니까 사변의 상품을 장부에 기장하고 돈 지급 안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외상으로 샀다 이렇게 기장하죠. 그죠? 이 이제 우리가 물건을 검수하면서 이때 만약에 불량품을 발견했다. 물건에 이상이 없으면 대금 결제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불량품을 발견했다면은 요 물건을 돌려보내야죠. 돌려보내는 걸 뭐라 하죠? 환출. 그죠? 환출이랍니다. 돌려보낸다. 그죠?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고 값을 좀 깎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우리 애누리라 이랍니다. 애누리. 값을 깎는 걸 애누리라. 애누리. 환출 또는 애누리라 하고. 물건을 돌려보내는 거는 환출이라 하고 값을 깎는 걸 애누리라 이랍니다. 애누리고. 그리고 결제를 하면서 요 대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결제일보다 미리 돈을 선지급하죠. 미리 지급한다. 미리 결제함으로써 값을 좀 깎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할인이라 이랍니다. 할인, 요 할인. 그 결제일보다 미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값을 깎는 걸 할인이다. 그 요 할인하고 요 애누리 환출은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죠? 요거는 물건이 불량품일 때 환출 애누리란 말을 쓰고 요거는 값을 깎는 겁니다. 그죠? 할인.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할인에서는 주로 이제 이는 무역거래입니다. 요 할인 이런 게 나옵니다. 2 슬러시 10 요런 N 30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우리 선화증권 화물 상환증 이런 데 이제 표시되는 결제 조건을 말합니다. 2 슬러시 10 N 30이 된 요런 거는 뭐냐 하면은 물건이 도착하면은 N30 그랬습니다. 물건이 도착하면은 요거는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만약에 10일 내에 미리 결제해 주면은 2% 깎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이 도착하면은 결제는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10일 내에 결제하면은 2% 깎아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리 나왔다. 그죠? 3 슬러시 20이다. 그리고 A는 50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물건이 도착하면 결제일은 며칠 내죠? 50일. 50일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20일 내에 미리 결제해 주면 몇 프로? 3% 깎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요 결제 조건. 예, 내가 상품을 매입했는데 100만 원치를 매입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했다고요. 100만 원치 매입하고 그런데 물건이 왔죠. 물건이 도착했는데 그 물건 중에서 30만 원은 불량품이 있어서 즉시 환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반품하고 요 매입을 언제 했느냐? 5월 1일 날 매입했습니다. 요 매입 조건이 뭐냐 하면은 2 슬러시 10 N 30의 조건으로 매입했답니다. 다시 5월 1일 날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면서 조건은 2 슬러시 10 N 30의 조건으로 매입했고 환출 그중에 불량품에서 30만 원 돌려보냈고 그리고 두 번째 5월 8일 날 대금을 결제한다면은 이 5월 8일 날 대금을 결제한다면은 요 결제액이 얼마냐? 결제할 금액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5월 1일 날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100만 원치. 요 조건입니다. 요 조건. 알았죠? 그리고 30만 원은 불량품이 있어서 즉시 돌려보내고 대금 결제는 5월 8일 날 결제한다면 결제할 금액 얼마냐 물어봅니다. 얼마일까요? 68만 5천 원, 6천 원. 자, 맞네요.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100만 원에서 요거 돌려보냈으니까 70만 원이잖아. 그죠? 결제를 우리가 70만 해야 되지만 요 조건이라 그랬잖아. 그죠? 10일 내에 결제하면 2% 깎아준다 그랬죠. 그럼 요게 지금 5월 1일 날 사고 나서 결제를 5월 8일 하면 10일 안 되니까 2% 깎아야 되잖아. 요 70만 원에 2%면은 14,000원이죠. 그 14,000원 빼고 70만 원에서 14,000원 빼고 나면 얼마죠? 68만 6천 원. 요걸 결제하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요게 우리 시험에 열에 나왔습니다. 출제 문제. 요렇게. 시험에 열에 나왔었죠. 그죠? 요 조건만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계산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요거는 요 조건만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거의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할인이라 이랍니다. 할인. 요 말 하나 2/10 n30 요거 하나만 딱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게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26쪽에 4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매출 할인 나와 있잖아.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예컨대 2/10 n30 나오죠. 그죠? 그게 말이 나오잖아. 그죠? 신용 조건은 30일 내에 지급 조건으로 10일 내에 지급하면은 2% 할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런 조건. 자, 다음에 그 아래 기본회지 하나 보고 갈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아래 보면은 정답 및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분계상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이때 만약에 대금을 회수할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결제 그걸 묻습니다. 내가 돈 받는 금액 얼마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죠? 1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조건은 2/10 n30의 조건이다. 4만 원은 10일 내에 회수했고 나머지는 10일 후에 회수했답니다. 6만 원은. 그럼 돈 받은 돈 얼마고 이래 묻겠죠. 그죠? 묻는 말이 총 수취액 얼마냐 물어본답니다. 총 받은 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10만 원씩 팔았죠. 그 4만 원은 10일 내에 회수했다 그랬죠. 그 4만 원은 10일 내에 회수했고 6만 원은 10일 후에 회수했다 그랬잖아. 그럼 4만 원은 2% 깎아야죠. 깎아줘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2% 깎아야 되고 이거는 2% 깎는 거 없잖아. 요거 뭐 800원 깎아야 되죠. 800원 깎으면 얼마죠? 9,200원 되겠네. 요거는 못 깎잖아. 10일 지났으니까. 그럼 요 돈하고 6만 원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얼마죠? 99,200원 받는 돈. 아시겠죠? 그죠?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 물어본다면 그래 물어봅니다. 받은 돈 총 수취액 얼마고 이렇게 99,200원. 아시죠? 예. 다음 이번에는 127쪽에 보면은 외상 매출 채권의 양도가 나옵니다. 그죠? 매출 채권의 양도. 예, 그 매출 채권의 양도는 이 부분 잠깐 한번 보세요.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죠? 우리 회사가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다면은 내가 돈 받아야 되겠죠. 돈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외상 매출 받을 권리를 A한테 내가 안 받고 이것을 금융기관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요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를 은행 네가 좀 받으라 하고 넘겨버립니다. 외상 매출금. 요 외상 매출금 권리를 넘겨주고 그럼 나는 미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겠죠. 그죠? 현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A한테 통지를 하죠. 내한테 돈 갚으세요. 그 A는 결제를 함으로써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요 외상 매출금 A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 권리를 요 은행에다가 넘겨줬잖아. 요걸 외상 매출금의 양도라 이랍니다. 다른 말로 매출 채권의 양도. 알겠죠? 넘겨줬다 이겁니다. 왜 넘겨주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음을 우리가 할인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결과가. 그죠? 같은 결과입니다. 돈을 우리가 자금 융통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요 관계, 요거. 요 관계에 대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걸 장부에 어떻게 기장할 거냐, 이거죠. 요 부분.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은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그 대변에 외상 매출금, 요거 우리가 매출 채권, 외상값, 외상 매출 채권입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요 외상 매출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이제 두 건이 있어. 두 건. 이렇게. 자, 만약에 이 돈이 100원이다. 만약 10원이라 할까요? 10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그죠? 10원이면은 내가 돈, 은행에서는 내한테 10원 다 안 주겠죠? 요 이자 빼야 되잖아. 그죠? 이자 같은 거. 이걸 빼고 내한테 줄 겁니다. 만약 9원 줬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거 9원. 그렇죠. 그죠? 자, 줬는데, 요 경우는 이제 매출 채권이 되는 경우하고 요걸 이제 우리 두 가지로 하는 경우다. 그죠? 하나는 뭐냐? 돈을 빌린 걸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죠? 차입금 이렇게. 이거는 우리 받을 권리에 대해서 내가 돈을 미리 땡겨 받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은행에다가 요 매출 채권을 담보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돈을 빌렸다 보는 겁니다. 차입금. 요걸 우리는 매각 거래라 이라고 요건 차익 거래라 이랍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팔았다 그죠? 매각 거래 또는 양도 거래라 이랍니다. 매각 거래라 하고 요거는 돈 빌려 왔잖아. 그죠? 이거는 차익 거래다.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죠. 그죠? 돈은 들어간 거는 똑같지만 이거는 매출 채권을 팔은 걸로 보는 거고 요거는 매출 채권을 담보해서 돈 빌린 걸로 보는 겁니다. 빌린 걸로. 알았죠? 그죠? 그러면 언제 요렇게 하고 언제 요래 하느냐를 갖다 법에 딱 정해 놨습니다. 요렇게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요런 경우는 매각거래로 하세요. 그 외에는 차익거래로 하세요. 딱 정해 놔버렸죠. 그죠? 그걸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그 교재 보면은 127쪽에 거기에 보면은 아래 1번, 2번, 3번이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그 1번에 보면은 양도자가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양도자가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에 따라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말이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래 하면 됩니다. 보세요. 요 매출 채권에 대하여 이 사람 우리 회사가 양도자잖아. 그죠? 내가 여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거래? 다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내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는 파는 거잖아. 그죠?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면은 무슨 거래? 매각 거래. 여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차익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권리 행사, 즉 말해서 권리와 의무가 없다. 팔았으니까. 요 외상 매출을 내가 넘겨줘 버렸으니까 내가 무슨 여기에 대한 받을 권리라든지, 그죠? 의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없을 때는 무슨 거래? 매각 거래입니다. 알겠죠? 권리 의무가 있다 하면 무슨 거래? 차익 거래.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의무가 다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거는 차익 거래고 없다는 거는 팔았으니까. 그렇죠. 매각 거래다. 요 말만 딱 체크하면 돼요. 그 우리 차익 거래할 때는 요거는 이자로 처리하고 요거는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자 비용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차익 거래냐 매각 거래냐.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무슨 거래? 차익 거래. 권리 의무가 없다 하면 무슨 거래? 매각 거래다. 그래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128쪽에 예, 뭐 가운데 거기 보면 뭐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래 내려가면 5번 음이 나오죠. 그죠? 5번 음에 가면은 보세요. 그 음에 그 1번은 우리가 상업음 금융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약속음. 이 약속음이다. 그죠? 환음. 음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음에 대한 뭐 기본적인 사항 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음에 대해서는 약속음과 그게 뭐가 있다? 환음이 있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음은 전부 약속음입니다. 약속음이고 물건을 사고 나서 A라는 사람이 A가 B한테 물건을 사죠. 그죠? 물건을 사고 나서 현재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또는 3개월 주겠다 하는 이때 발행하는 약속하는 정서, 이걸 우리 약속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음을 발행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 하죠? 발행인. 음을 발행한 사람, 음을 받은 사람은 B죠. 그죠? 이 사람은 수취인. 돈을 줄 사람도 A가 줘야 되겠죠. 만기가 되면은 지급인이다. 그죠? 이 A가 발행한 사람이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대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음을 우리는 약속음이라 이랍니다. 그 물건을 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한 달 후에 주겠다. 2달에 주겠다. 약속하는 정서, 음이다. 알았죠? 예, 이 음인데, 이 음에서 그게 보시면은, 자, 129쪽 아래 한번, 가운데 한번 보세요. 받을 음의 배수 양도다. 그죠? 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남한테 넘겨주는 걸 뭐라 하죠? 배수 양도. 말 뜻만 이해하세요. 뒷면에, 뒷면, 배를 말합니다. 양도. 배수 양도라는 거는 뒷면에, 앞면에 그 뒷면, 디배자죠. 그죠? 뒤에다가 기명날인,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런 거 기명날인 해서 넘겨준다. 양도한다. 그게 배수 양도입니다. 남한테 넘겨주는 걸 뭐라 한다? 배수 양도. 아래 2번 음의 할인, 여기 바로 요거잖아. 그죠?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대금을 미리 받는 걸 우리는 음의 할인이라 이랍니다. 아시죠? 음의 할인, 할인. 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그게 130페이지 보면은 기본 예제가 나옵니다. 그죠? 바로 요거래. 예, 그 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3번 음의 부도, 부도는 다 아시는 거잖아. 그죠? 부도 났다. 만기에 지급을 은행에서 거절했다. 그게 바로 부도죠. 그죠? 9번 한번 풀어봅시다. 액면 100만원짜리. 액면 이자율은 10%, 만기가 1년의 약속을 수취하여 6개월간 보유하고 나서 12%로 할인받았답니다. 이때 매각 거래 처분 손실 얼마고, 지금 묻는 게 요건 묻잖아. 처분 손익. 그죠? 알겠죠? 그죠? 묻는 게 이거다. 아, 처분 손익 얼마고, 우리는 이거 세 개 다 한번 구해보죠. 그죠? 이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해보고 단기 손익도 구하고 처분 손익도 구합니다. 세 개 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야, 1년짜리 음을 받았다. 그죠? 내가 음을 하나 받았는데, 요거는 1년짜리 음이다. 1년짜리 음을 받았다가 6개월 후에 받았습니다. 그죠? 6개월, 받았다. 자, 그럼 1년짜리 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6개월 후에 은행에서 미리 할인받았다. 할인. 돈을 미리 땡겨 받았습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계산할 거요. 1년분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6개월 이자 요거 계산해보면 되죠. 그죠? 요거 두 개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여기는 1년치 이자 계산하고 여기는 6개월 이자입니다. 자, 액면이 얼마짜리 그랬죠? 100만원 곱하기. 그죠? 액면은 100만원입니다. 이자율은 몇 프로죠? 10%, 0.1. 그렇죠. 1년이니까 곱할 필요 없죠. 그죠? 1년이니까 그죠? 할 필요 그냥 그대로 10만원. 이자는 10만원이다. 그렇죠? 1년이니까. 자, 그러면은 100만원에다가 1년치 이자가 10만원이니까, 예. 그럼 요거 만기에 받을 돈 얼마죠? 110만원이죠. 만기에 받을 돈 110만원. 이 110만원, 만기에 받을 돈 100만원, 10만원, 110만원입니다. 그죠? 이걸 내가 6개월 후에 은행에서 할인받았습니다. 그럼 6개월분 이자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 6개월 이자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죠? 12%. 이거는 12%네 얼마? 0.12. 6개월이니까 12분의 6. 그죠? 예, 6만, 아니죠. 6만 6천원이지. 그렇죠? 자, 110만원에다가 6개월입니다. 6개월 반년이니까 이게 6만 6천 나오죠. 요거 빼고
110만 원 내가 받을 돈에서 6만 6천 원 빼고 받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받는 돈 얼마? 103만 4천 원. 그죠? 예, 내가 실제 받는 돈은 103만 4천 원이다. 그죠? 요거는 이제 103만 4천 원 나왔다. 자, 이거 당기 손익 일단 물어서 당기 손익은 내가 액면 100만짜리인데 받은 돈은 103만 4천 원 더 많이 받았죠. 요만큼 이익 받다. 그죠? 3만 4천 원 당기 이익이다. 그죠? 예, 3만 4천 원.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처분 손익 구해 봅니다. 처분 손익은 요 처분 손익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죠? 요거 차이라 그랬잖아. 요거 차이. 단순한 차이 하면 안 되고 요거는 1년치잖아. 그죠? 여기 1년에 10만 원이니까 이거는 6개월이죠. 요걸로 수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1년에 10만 원, 6개월이 얼마? 5만 원이죠. 1년에 10만 원, 6개월에 5만 원인데 이거는 내가 은행에 6만 6천 원 줬잖아. 그죠? 5만 원쯤만 될 걸 6만 6천 원 더 많이 줬죠. 손해봤다 얼마? 1만 6천 원 손해봤다. 그죠? 손실 1만 6천 원. 알겠죠? 이래 합니다. 자, 실수금은 103만 4천 원. 알겠죠? 그죠? 단기 손해고 요거 액면보다 크니까 이익이다. 요거 차이 1년에 10만 원이고 요거는 6개월이니까 우리가 1년에 10만 원이니까 6개월에는 5만 원. 5만 원 줄 이자를 6만 6천 원 줬으니까 만수는 많이 줬다. 그냥 손해봤다. 여기 손실 1만 6천 원. 답이다. 그죠? 이거를 처리하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131쪽. 이어서부터 이제 3번 나오죠. 그죠? 그 3번이 바로 뭐냐면은 매출 채권의 대손입니다. 대손. 손상, 대손. 같은 말입니다. 그 아래 보세요. 손상의 증거가 나오죠. 그죠? 그 손상의 증거라는 거는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래처가 지금 현재 자금이 조금 어렵다. 그죠? 재무적 어려움.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한다는 거는 그 거래처가 지금 자금 상태가 좀 어렵더라. 그죠? 그래서 재무적 어려움이 바로 요게 객관적 증거다. 요거 하나 보고 읽어보면 됩니다. 1번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 재무적 현금 그죠? 예, 자금이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잘 안 된다. 그죠? 또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 또 뭐 파산, 구조조정. 5번 재무적 어려움 뭐 등등. 그죠? 전부 재무적 어려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됩니다. 예, 이 자체 뭐 이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거래처가 지금 재무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거래처에 대하여 우리는 대손을 예상합니다. 대손 예상. 그죠? 그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니까 우리는 미리 이제 대손을 예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132쪽에 그 손상 금액의 추정 그랬죠. 그죠? 이 대손이 얼마 될 거라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정. 예상치입니다. 예상. 이 예상치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추정하는 거고 이거는 불확실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예, 그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거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합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 가지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 보면 한 몇 년 동안 보니까 평균 1년에 만약에 그죠? 막 10억 원치를 팔면은 한 1억 원어치는 보통 못 받게 되더라. 그러면 대손율이 한 10% 되더라.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죠? 우리는 뭐 하다 보니까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대손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면 대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추정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차피 많이 추정하더라도 이 잔액이 있으면은 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다시 뭐 돼버리죠? 환입돼 버립니다. 결론은 같아져 버립니다. 처음에 적게 하나 많이 하나 결국 요게 환입 처리해 버리는 거 결과는 같아져 버립니다. 나중에 가만. 예, 그래 뭐 우리는 미리 많이 했다가 다시 또 환입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손상금액에 추정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이 손상에 대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2쪽에 보면은 회계 처리 방법이 하나는 직접 차감법이 있고, 아래 그죠? 오른쪽 보면 충당금 설정법이 나오죠.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뭐다?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시험에도 이것만 나옵니다. 충당금 설정법. 직접 차감법이라는 거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 알겠죠? 충당금을 미리 설정하지 않는 게 직접 차감법인데 기업에서는 전부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고 우리 시험에도 이게 나옵니다. 충당금 설정법. 알겠죠? 예. 그럼 요것만 우리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그 연습 문제 보세요. 134쪽에 기본예제 12번.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 하나 또 다시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기본예제 12번 보세요. 12월 30일 현재 거래처에 손상을 검토해봤다. 손상이 대손 같은 말입니다. 대손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 거래처가 지급 능력이 대단히 약화됐다. 그죠? 즉 재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있는데 2%를 대손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0만 원에 2%를 대손으로 인식한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죠? 2만 원이죠. 그럼 대손을 우리는 2만 원 예상한다. 그죠? 예상한다. 1번 보세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5천 있다 그랬습니다. 대손을 우리 2만 원 예상하는데 대손 충당 잔액이 5천 있다. 그럼 얼마 하면 될까요? 그렇죠. 15,000원 하면 되죠. 그럼 차변에 대손 상각비 15,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000원. 그렇죠? 됐고 두 번째 2만 원을 우리는 예상하는데 장부의 잔액이 3만 있죠. 다시 2만 원 예상하는데 장부에 보니까 대손 충당이 3만 있다는 거는 내년에 쉽게 말해서 내년에 필요한 게 2만 원이라 그겁니다. 2만 원인데 장부를 보니까 3만 원 있으니까 만 원은 필요 없죠. 다시 장부 빼버립니다. 그래서 차변에 뭐라 해야 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만 원. 요 만을 뭐 한다 그랬죠? 환입. 대손 충당 환입 수익을 다시 잡아준다. 그죠? 만 원 이렇게. 요게 요거잖아. 그죠? 요거. 그죠? 마지막 요거. 예. 알았죠? 자, 이번에는 아래 13번.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동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되다. 이 파산했다는 거는 회수불능, 그죠? 부도가 났습니다. 회수불능됐다. 돈이 회수불능됐다.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못 받게 되면 대변은 뭐가 된다? 매출채권. 그렇죠. 매출채권 2만 원 회수불능됐다. 그런데 1번.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5천 있더라. 2만 원이 회수불능됐는데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5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5천 있으면 5천은 충당하고 나머지 15,000은 뭐가 되죠? 그렇죠. 대손 상각비. 이렇게. 그죠? 대손 충당금에서 5천은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 그 다음 요거는 1번이고 두 번째 보세요. 매출채권 2만 원이 회수불능됐습니다. 그죠? 매출채권 2만 원이 회수불능되다 2만 원 회수불능됐는데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3만 있다 그랬죠. 있으면은 3만 원에서 충당금 2만 원 충당하면 되니까 대손 충당금 2만 원 하면 된다. 그죠? 예, 이렇게. 자, 이번에는 14번. 그 14번은 연속된 거래다. 예, 아래 보면은
연속된 거래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차례대로 그 연속된 거래 분개 봅니다. 1번 12월 30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6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600만 원의 2%는 12만 원이죠.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좌변에 뭐가 되죠? 대손상각비 12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2만 원. 그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됐죠?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8월 달에 매출 채권 15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되다 돈이 회수불능 됐죠. 회수불능 됐으니까 대변은 뭐가 되죠? 매출 채권. 그렇죠. 매출 채권 15만 원. 장부에 주는 얼마 있죠? 12만 원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에서 12만 원 충당하고 부족분은 뭐가 되죠? 대손 상각비 3만 원. 요 금액에서 충당해주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 비용 따랐다. 그죠? 이제 충당 없죠? 제로. 3번. 매출 채권 300만 원인데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6만 원이죠. 그럼 다시 해서니까 똑같다. 1번은 똑같습니다. 좌변에 대손 상각비 6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6만 원. 그죠? 4번. 2003년 5월에 그 2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5만 원이 회수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매출 채권 중에서 작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것 중에서 5만 원 회수됐다. 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회수가 됐는데 단기분이 아니고 정기분이죠. 작년도 거니까 뭐라 한다? 대손 충당금. 정기부이니까. 그죠? 예. 그럼 장부에 지금 충당이 얼마 남아있죠? 11만 원 남아있잖아. 그죠? 6만 원하고 5만 원 있으니까 11만 원 있다. 마지막 보세요. 5번. 그 매출 채권 900만 원인데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을 설정하다 900만 원의 2%는 18만 원이죠. 장부에 얼마 있죠? 11만 원. 그 얼마 대주면 되죠? 7만 원. 7만 원 있으니까 7만 원만 보충하면 된다. 그죠? 대손 상각비 7만 원. 대변은 뭐가 되죠? 대손 충당금 7만 원. 이래 하면 되잖아. 알겠죠? 예. 이게 대손회계다. 우리 대손회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 대손회계 끝입니다. 끝인데 우리 요거 하나만 더 좀 추가하고 갈게 보세요. 우리 매출 채권 계정과 매입 채무 계정인데 요 계정 요거 T 계정 하나 매출 채권하고 하나는 매입 채무. 요거는 외상 매입금이다. 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인데 요거는 이제 요 자산이잖아. 그죠? 기초의 외상 매출금이 100원 있었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는 게 400원. 그 받을 돈이 500원이죠. 그 중에 회수했다. 300원 회수했답니다. 그럼 남아있는 기말 잔액은 얼마 남았죠? 200원 남아있죠. 이게 항상 같아집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같다. 그죠?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초, 매출, 회수, 기말.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이렇게 항상 차대변 합계가 같아진다. 요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요거는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이고 생깁니다. 그죠? 외상 매입금 100원 중에서 외상으로 내가 사왔는 돈 400원,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500원이죠. 500원 중에서 내가 지급 갚았다. 300원 갚아줬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기말 잔액은 얼마? 200원 되겠죠. 이게 항상 같아집니다. 차대변 합계가 같다. 알았죠? 그죠? 요런.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요거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요거는 반대로 기초, 기말, 지급, 매입이 항상 여기 같다. 요 튀긴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또 이용해서 이제 갈라넣기 문제. 예.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갈라넣기 문제가 나옵니다. 예.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이걸 반대 부채니까 기초, 기말, 지급, 매입. 이걸 T 계정이 모두 해야 4개입니다. 예. 우리 지금 방금 외상에서 2개 이걸 만들었고 상품에서 2개 모두 4개. 이거 가지고 갈라넣기 문제. 알겠죠? 문제 나오는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135째 보면 기타 채권 채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계정들, 이 계정들 쓰임, 계정에 쓰임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예,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한번.